크로우즈 시리즈 최강은 어차피 린다만 아님? 응, 보야가 동갑이었으면 족발랐을 일을. 크크. 해머리군 난 호세빠들은 개추. 배치슈가 움직이면 무장이 움직인다. 인정? 크로우즈 시리즈 풍월이라면 응당 나와야 할 그 세력들에 대한 댓글이 없는 걸 보고 비통함에 준비해봤나이다. 크로우즈 시리즈 영혼의 최종 보스 최대 최강의 싸움패 양대 세력 만지제국과 제니아이가 TMI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배야이꾼 한량총수입니다. 일본 최대 최강의 싸움패 조직 만지제국 도쿄 마치다를 시작으로 오직 압도적인 폭력 하나만으로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전국 22개 지부 100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최대 최강의 군단 만지제국을 건설한 구주가미 토라오 다치오 형제. 여기서 이들 형제의 무서움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국을 건설했을 때 보우야와 같은 세대인 형 토라오의 나이는 고작 고교 1학년에 불과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동생 다치오는 고작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의 강자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니 다치오는 얼마나 더 강한 괴물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항쟁에 항쟁을 거듭하며 고교 깡패계를 점령한 만지제국은 도쿄를 시작으로 홋카이도, 큐슈까지 세력을 펼치며 관동의 만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게 논다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위험을 떨치게 된 만지는 설령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류팀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대장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야만 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죠. 그렇기에 크로우즈 시리즈에서는 언제나 토하루시 지역이 대충 서열이 정리된 것 같으면 만지제국 최강자가 나타나 그게 비날레를 장식하죠. 만지제국과 함께 일본 고교 깡패를 양분하는 뼈대 있는 사나이들의 집단 관서의 제니의 일가, 오사카 텐노지를 본거지로 삼아 관서 지방에 주요 9개의 지부를 둔 채 확고한 입지를 다진 명문팀 제니의 일가. 개인의 강대한 힘을 믿고 소규모로 행동하는 무장전선의 성격을 가진 집단인지라 비록 전국에 22개 지부를 가진 만지제국에 비해 머릿수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그 만지조차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일당백의 힘을 가진 싸움패 조직으로 묘사되죠. 더하여 관동의 만지제국이 절대적인 힘으로 상대를 집어삼키며 세력을 무작정 확장시켜왔다면, 그에 반해 제니아 일가는 나름 소수정예로 엄격한 규율에 따라 행동하기에 직접적인 마찰이 생겨서 주연들과 싸우는 포지션이 아니라 우정을 나눈 조력자의 포지션으로 활약합니다. 두 집단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작중 실제로 등장하여 활약이 묘사된 만지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크로우즈에서 활약한 일본 깡패계 최강의 남자 만지제국 서열 2위 조직 쿠주류회를 이끄는 쿠주가미 다치오. 야쿠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피를 속일 수 없었는지 고작 중3의 나이에 타고난 피지컬과 괴력으로 자신의 이복형이 쿠주가미 토라오와 함께 일대를 평정하며 만지제국을 건설한 다치오. 그렇게 조직을 위해 개처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는 형의 모습에 분노한 다치오는 형이 이끄는 쿠주토라의 간부 5명을 혼자서 잠재워버린 뒤 그대로 도쿄로 잠적. 이후 토하루시에서 숨어 지내던 중 옛 2배의 사주를 받고 재미삼아 당시 토하루시 1학년 사천왕부터 무장전선까지 내노라 하는 지역의 강자들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배를 입에 분 채 묵직한 한방으로 가볍게 유린하며 만지제국 1번의 위험을 보여주죠. 그렇게 대적할 자 없는 힘으로 순식간에 크로우즈 주역들을 유린했던 만큼 주인공 보우야와의 혈투에서조차 승리를 쟁취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끝내 보우야를 꺾지 못하면서 인생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치오는 후계자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이끌던 쿠주류회를 해산하고 말단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쿠주가미회를 새롭게 창설하여 다시 한번 전국에 이름을 떨치죠. 참고로 보우야는 이 싸움으로 다치오를 이긴 유일한 남자로서 마치 전설처럼 추앙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지제국 2대 헤드 이노 히데지로. 본래 1대 헤드 토라오의 오른팔로 다치오를 제치고 후계자로 지목되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다치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일탈을 행하지만 다치오의 실력을 알기에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자 너그럽게 받아주죠. 다음으로 만지제국 쿠주가미의 3대 헤드 일본 깡패계 최강의 남자 다치오의 직속 후배, 모두가 경외하는 만지제국 최강의 상징 워스트 세계관 공식 최강자 에비스 코이치 비스코. 한눈에 봐도 강함이 느껴지는
있는 굵직한 외경과 특유의 여유로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을 지닌 비스코는 KKK단이 만지제국을 염탈하는 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비스코는 도쿄 마치다구요 최악의 고등학교로 알려진 텐젠 고교에서 2학년 때부터 짱으로 굴림해왔다는 것을 보면 토하루시의 구리코와 마찬가지로 2학년 때부터 도쿄 일대를 평정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등장 초기부터 최강자다운 위압감을 뽐낸 비스코는 자신에게 덤벼든 히메카와 케이를 단 한 방에 잠재우고 무장전선과 이에모드에게 선전포고를 날리죠. 이후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무장의 7대헤드 무라타 쇼고조차 단 일격에 잠재워버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워스트 마지막 순간 주인공 하나와의 일전에서조차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혈투를 벌인 끝에 타고난 맷집과 불합리한 파워로 끝내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그렇게 비스코는 만지 그 자체라고 칭송받던 남자답게 무패의 전적으로 일대기를 마무리 짓죠. 비록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최강자다운 경이로운 실력은 물론 오직 승리만 반복하며 비대해진 만지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패배라고 말하는 대국적인 안목까지 갖췄기에 워스트 내 작가 공인 구리코와 같이 무패 최강 컨셉의 세계관 공동 최강자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면모 덕분에 비스코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직답게 수뇌부 헤드 직속 별동대 시리네아 사나 조직 등 저마다의 힘을 자랑하는 멤버들이 많지만 어차피 일회용어 쓰였으니 여기서 컷! 바로 제니아 일가를 대표한 남자들도 알아보죠. 제일 먼저 제니아 일가 부총장 겸 제일지부 지부장 노스켄 오가와 켄지. 야쿠자 버금가는 살벌함과 꿀을 가진 한성과 하면서도 인망이 두터운 도스켄은 제니아 일가의 무드파로 정평이 나있죠. 참고로 4대 무장의 부헤드이자 7대 헤드 무라타 쇼고의 친형인 무라타 주조와는 학창시절 때 알고 지낸 의형제 사이인지라 자신의 지부 소속인 마스코가 제니아의 이름을 팔아서 토하루시에서 개짓거리하는 걸 알게 되자 직접 찾아와 마스코를 두드려 패고 사건에 얽힌 무장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대인배입니다. 더하여 사건 처리 후 무장과의 싸움을 물어보는 부하의 질문에는 그 만지와의 전쟁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고까지 하면서 무장의 실력을 지켜 세워주는 사회성까지 갖춘 귀염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제니아 일가 10대 부총장 히와타리 케이. 치아로 건으로 무장과 제니아 일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직접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배치조가 이끄는 6대 무장과 접선하여 사과하는 것이 사실상 활약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담담하게 사과를 하는 한쪽 눈이 없는 히와타리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제법 강한 인상을 남겼죠. 다음으로 도스켄의 사촌 제일지부 기쿠타니조 소속 오가와 치아루. 제니아 일가에서 금기시하는 마약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약쟁이의 차에 치여 죽인 누나를 둔 자신에게 약을 팔아서 큰 돈을 만져보자고 주접을 떠는 추루오카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제떠이로 락근항에 좁히고 그대로 탈주. 이후 사촌인 도스켄의 도움으로 무장전선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 도하루시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근실 아닌 근실을 해야 했지만 몸이 근질근질했던 치하루는 불량냄새 진하게 풍기는 스즈란과 호세 놈들에게 미친듯이 어그로를 끌면서 한따까리 하려 했지만 자신을 보호하던 무장전선에 의해 무산되죠. 이후 일가와의 사건이 매차쿠차 해결되면서 별다른 싸움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가 했지만 역시나 자신의 힘으로 짓눌렀던 하나를 잊지 못하고 남자답게 찾아가 질펀한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의 파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패배하죠. 그렇게 강한 놈 위에 더 강한 놈이 있다는 걸 깨달은 치하루는 한층 더 성장하여 3학년 때는 제니아 제1지부 지부장으로 승격하죠. 사실 제니아 일가와의 설전에서 가장 활약한 건 대치쇼였기에 제니아도 여기서 컷! 그 이름만 들어도 야차율로 맞짱 까고 싶어지는 크로우즈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명문티에 남겨진 Q&A를 끝으로 풍월 마무리 지어보죠. 각 조직의 헤드들의 묘사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양대 조직 모두 각 팀 보스들의 묘사는 아예 없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한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유연하게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일단 일본 깡패계를 주름잡는 두 조직 규모의 헤드 정도 되면 현역 야쿠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딩들이랑 주먹 다짐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조금 짜치는 행동이죠. 더하여 많은 이들이 토하루시에 있는 무리들과 싸워서 해하게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보복을 해야 하는데 이미 하는 행동들은 야쿠자 아닌가요? 사실 크로우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워스트로 갈수록 점차 야쿠자나 항구의 놈들이랑 언행이 너무 겹치게 되죠. 간부 조직도나 캐릭터들의 인사나 행실, 캐지메한과 같은 신체 등등.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야쿠자 미화도 최소화해야 하고 고딩 배경이라는 설정상 유연하게 극을 이끌
이끌기 위해서 조직을 총괄하는 헤드의 모습은 최소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신비주의 컨셉이 맛깔난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영성에 비해서 둘 다 너무 족밥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토하루시 놈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주인공이 보야 하나는 물론 그들의 라이벌인 린다만 구리코조차 세계관 최강자급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주인공들 제외하고 토하루시에 있는 각 학교의 대장과 폭주팀 간부들만 하더라도 만지와 제니아 소속이었다면 가볍게 각 지부의 헤드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만지조차 총력을 쏟아부어 토하루시 연합을 짓밟으려다가 실패한 뒤 토하루시 대표 7인과 붙은 에이스 결정전에서 상처뿐인 승리만 챙긴 채 돌아서는 걸로 만족해야만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만지 대 제니아 하면 누가 이기나요? 물량전을 하면 만지가 이기고 7대7 같은 단체전을 하면 비기고 각 팀의 1번들이 나와서 일기토로 1대1 에이스 결정전을 하면 비스코를 보유하고 있는 만지 제국이 이깁니다. 센서님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닌가요? 꼬우면 다음 공식 후속작에서 워스트처럼 만지 쪽에 세계관 최강자 넣어주던가. 정식 후속작 발매 소식 듣고 피 빨려는 붕언인가요? 작가인 타카하시 히로시 센세가 지난 25년 11월 25일에 인스타로 2013년 워스트 완결 이후 12년 만에 크로우즈 시리즈 정식 후속작 연재 소식을 알렸죠. 이렇게 되면 완결 이후 13년 만에 세 번째 까마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솔직히 도리뱅 같은 미형의 학원 폭력물도 아니라서 전작만큼 인기를 끌지도 미지수고, 무엇보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때 그 낭만의 시대를 상징하는 주인공이 기대조차 되지 않아. 크로우즈 시리즈에서 토하루시 평전이 끝나면 등장하는 느슨해진 크로우즈 시리즈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리즈 내 최강의 침략자 만지제국과 제니아 일가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